자, 우선 첫 번째로는 그 말띠 여러분이 만나면 좋은 띠는 닭띠가 있습니다. 닭띠가. 이건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전에 보면은 이 말, 즉 오생, 이 말띠가 이 닭, 즉 유를 얻으면 재록이 풍부해진다. 즉 뭐냐면 이제 본인의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흔한 말로 이제 재물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을 영위하는 수준이 올라간다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글자는 화가 되고요. 화가 이 화 중에서도 가장 이제 강한 화, 즉 이제 정점에 있는 화를 가리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옷이라고 하는 것은 12시 정오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라는 글자는 가장 큰 화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오라는 글자가, 근데 이 닭이라는 글자, 이 유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이렇게 금이 됩니다. 금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그 말이 이 닭띠를 만나게 되면 기본이 일단 돈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화가 금을 극해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돈을 만들어내는 띠라고 보시면 되고, 더군다나 이 오라는 글자도 가장 한마디로 이제 정점에 해당하는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라는 글자도 이렇게 정점에 해당하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 말띠가 닭띠를 만나게 되면은 만약 같이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닭띠의 도움으로 인해서 말띠가 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건 가장 강한 금에 해당하니까 좀 더 그 돈의 그 강도도 약간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돈을 이제 가리킬 때 보통 금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전, 이렇게 금전.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같은 곳을 금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쇠금자를 쓰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화를 갖고 있는 띠나 화생이 한마디로 이제 이 금을 제물로 삼을 때 다른 띠들보다는 좀 더 돈이 좀 강한 그런 그 스타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 나쁘지 않고, 근데 다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오라는 글자와 유라는 글자가 만나게 되면 서로 간에 가장 높은 위치에 해당하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정상을 차지하려고 둘이 이렇게 약간 다투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파라고 합니다. 파라고. 우리 깨트릴 파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래서 오유파라고 하는데 지금 뭐냐면 이제 말띠하고 닭띠가 협력해서 뭔가 일을 하면 사실은 이제 말띠가 좀 더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닭띠가 돈이라고 하는 글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서로 간에 이제 상위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갈등 양상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유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띠 여러분은 닭띠가 본인한테는 좀 재물로서 도움이 된다는 걸 인지하시고 약간 마음에 안 들고 껄끄러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좀 유대 관계를 잘하는 측면으로 진행하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호랑이띠가 있습니다. 호랑이띠가. 이 호랑이띠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고전에 보면 아까 제가 닭을 얘기했는데 유일하게 재록이 풍부해진다고 얘기한 띠가 바로 닭하고 유하고 그 다음에 인이라는 글자. 한마디로 이제 이 닭이라는 글자를 다시 보시면 뭐냐면 이제 이 오라는 글자는 보통 우리가 천복이라 그래서 복이 있는 글자가 되고 이 유라는 글자는 이제 칼인자를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이제 복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마치 그 장수가 칼을 차듯이 뭔가 위험을 얻는 게 바로 말띠가 닭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랑이를 보게 되면 흔한 말로 이게 이 말이라고 하는 글자는 보통 불도라고 해가지고 불도 한마디로 이제 자비나 굉장히 화후, 즉 뭐냐면 이제 마음이 넓고 후덕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인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이건 곧 권한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뭐냐면 이제 후덕한 자가 권한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말띠가 닭띠를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떤 사업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돈을 번다고 한다면 말띠가 이렇게 호랑이띠를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돈을 바로 얻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위치, 즉 뭐냐면 이제 직급을 높인다거나 이 호랑이띠가 명예를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해서 흔한 말로 이제 이 말띠한테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즉 만약에 말띠가 아마도 기업 활동을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한테 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호랑이띠가 굉장히 좋게 되는 것이죠. 즉 뭐냐면 이제 본인이 근데 다만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본인 스스로가 마음이 넓고 좀 후덕한 그런 심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호랑이띠를 만나면은 권한을 얻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제 화가 되고, 이 글자는 목이 됩니다. 목이, 호랑이는. 그래서 이제 목이 화를 이렇게 상하니까 이것은 곧 인수라고 해서 본인한테 권한을 갖다 주는 글자가 되거니와,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인과 오는 이렇게 합을 만듭니다. 합을. 그래서 즉 이제 자신한테 뭔가 실질적인 그 협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띠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은 곧 장작이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말이라고 하는 글자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라면 더욱더 호랑이띠의 도움을 받으면 좋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은 불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해당하는데, 이 호랑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지살이라고 해요. 지살이라고 합니다. 지살. 즉 말은 호랑이를 볼 때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 원동력을 얻게 되는데, 호랑이띠가 본인을 더군다나 이렇게 좀 돕게 되니까 도우면서 권한까지 가져다 주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좋고요. 그다음에 더욱더 좋은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권한을 얻게 되면 이 인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원숭이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볼 때는 이 신이라는 글자도 금이 되니까 더군다나 이 호랑이가 즉 돈도 불러오고 권한도 주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어떤 기업 간의 협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좀 도움을 받고자 하고, 혹은 본인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호랑이띠가 주변에 있다면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돼지띠가 있습니다. 돼지띠가. 이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글자는 화가 되고, 이 돼지라고 하는 글자는 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안 좋은 점 뭐냐면, 이게 수가 이렇게 화를 극하니까 이 말띠가 제어를 받습니다. 제어를 받고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을 한마디로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니까 편관, 즉 뭐냐면 이제 이런 걸 명귀라고 합니다. 명귀. 한마디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 오라는 글자를 해가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 오라는 글자가 본인이 굉장히 후덕한 마음을 갖고 있고 잘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약간 그릇이 작게 되면은 오히려 돼지띠한테 압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만 이 돼지띠를 잘 다루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오에는 이렇게 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다음에 이 돼지의 본기, 즉 가장 강한 기운은 뭐냐면 이렇게 임이라는 글자입니다. 임이라는 글자. 그래서 뭐냐면 이제 임과 정이 이렇게 또 합을 합니다. 합을.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본인을 압박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서는 은밀하게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 데다가 임과 정이 만나면 이렇게 목이라고 하는 기운을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목은 곧 오를 이렇게 불을 이렇게 떼는 어떤 장작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해라는 글자는 겉에서 볼 때는 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해묘미 운동을 통해서 목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제 겉은 물인데 얘는 발전하면 한마디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돼서 이 말이라는 글자인 화를 이렇게 장작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이 한마디로 이제 이 돼지들을 잘 다루면은 한마디로 이제 그 어떤 조직과의 협력도 강화하게 되고, 또 본인한테는 돕는 글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 그 말이 돼지를 만나면은 일부 약간 견제를 받으면서, 특히 이제 말띠가 본인이 너무 독단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던가, 아니면 약간 뭔가 기분파이라거나 이러면 오히려 돼지들을 만나면은 좀 제어를 해줌으로써 약간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본인을 좀 관리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좀 더 이제 좀 약간 꼼꼼하게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사내에서 좀 더 활동적으로 영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 대신에 좀 활발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돼지띠가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을 만들어내서 본인을 계속 뭔가 이제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선 그 양띠가 만나면 굉장히 좋은 띠는 일단 돼지띠가 있습니다. 돼지띠가. 이제 우리 아로하 씨는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강조해서 이제 좀 말씀을 안 드려도 바로 눈치를 채셨을 텐데, 이 돼지띠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보면 이렇게 수가 됩니다. 수가. 그 다음에 이제 양띠는 토가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토는 술 이렇게 극해서 그 재물로 삼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돼지띠한테는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는 이 양띠한테는 돼지띠를 만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서로 간에 합이 됩니다. 합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걸 삼합이라고 하는데, 삼합. 한마디로 삼합입니다. 삼합. 삼합은 서로 간에
다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미라는 글자, 이 양이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화의 방위에 있습니다. 화의 방위에. 그 다음에 해라는 글자는 수의 방위에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이 양과 돼지는 다른 동네 사람인 겁니다. 얘는 성북구, 얘는 강북구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니면 얘는 이제 굉장히 먼 곳이니까 얘는 강남이고요. 얘는 강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을 해서 목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한마디로 목을 만들어내기 위한 서로 간의 목적을 가지고 야 우리 한번 의기투합해보자라고 해서 모이는 게 바로 삼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이제 미가 이 양이 이 돼지를 보면은 본인이 극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이 양한테 좀 더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띠라고 하는 것은 연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중에 연월 일시 중에 가장 큰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래서 나를 극하는 어떤 하극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내가 극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토가 수를 극해서 제물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경영할 수가 있는데 서로가 목적도 같고 합의되는 것이니까 이 양띠가 돼지띠를 만나면은 돈도 되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협력도 잘 이루어진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호랑이띠가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좋은 것이 있고 일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 호랑이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은 자, 돼지띠한테는 토가 수를 극해서 본인이 관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호랑이띠는 오행으로 목이 됩니다. 이 양띠는 토가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목이 이렇게 토를 극하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내가 관리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통 관이라고 하는데 이 띠는 연의 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관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내가 약간 관리를 받더라도 약간의 압박을 견뎌낸다면 본인이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게 바로 호랑이띠가 됩니다. 호랑이띠가 더군다나 이 인중에는 숨어있는 글자가 이렇게 갑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미중에는 이렇게 기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기라는 글자가. 그래서 원래 겉에는 호랑이지만 속을 뜯어보면 이 갑이라고 하는 큰 나무가 이 호랑이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라는 이 토 안에는 이렇게 기라는 것이 바로 이 그 양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갑과 기가 서로 이렇게 또 합을 합니다. 합을. 그래서 약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외부에서 볼 때는 약간 나를 극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합을 잘 이루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상관을 만났는데 약간 내가 그분한테 좀 존대를 해주고 좀 이제 대우를 해주고 그분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지만 내 상관과 내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인과 미가 이렇게 만나면 이것을 곧 귀문이라고 해서 가끔 가다가 글자의 조합에 따라서 약간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호랑이하고 양 같은 경우에는 서로 유대 관계를 해서 평소에는 잘 맞다가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제 호랑이가 가끔 약간의 그 좀 강한 태도를 보여가지고 자신을 더욱더 압박한다거나 스트레스를 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 내부에서 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할 때는 특히 이제 양띠가 본인이 약간 압박을 받고 그 뭔가 이렇게 좀 압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호랑이띠를 만나면 관록을 얻는다고 고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본인이 약간 힘들다고 하더라도 잘 견뎌내면은 일단 명예를 취하는 데 있어서 호랑이띠는 굉장히 좋은 띠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더군다나 이 호랑이띠가 뭐냐면 이제 이 호랑이띠라는 글자가 단순히 명예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육합을 뭐랑 하냐면 이렇게 해하고 육합을 합니다. 해하고. 그래서 인해합은 이렇게 육합을 하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보시면 미가 해를 만나면 돈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호랑이라는 글자는 해를 육합으로 끌어와서 마치 자석처럼 끌어와서 또 미한테 양띠한테 재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록도 얻고 재물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호랑이띠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일단 마지막으로 뱀띠가 있습니다. 뱀띠. 뱀띠 같은 경우는 이 미라는 글자는 원래 이제 우리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한 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낮과 저녁, 밤의 그 경계가 있는데 요 미라는 글자가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는 글자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는 한마디로 양과 음의 이 중간계 역할을 해서 이런 것을 귀도라고 합니다. 즉 귀신들이 왜 저승과 이승의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계를 의미하는데 이 미가 바로 대전환, 가장 큰 전환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양띠한테는 이제 고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청, 간신, 그래서 맑았다가 흐려졌다.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변화가 많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조금 흥망성쇠가 다른 띠보다는 이렇게 좀 파동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 이 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의 방위이고, 그 다음에 이 사라는 글자도 이 뱀을 나타내는 글자도 화의 방위이기 때문에, 즉 이 한마디로 양띠하고 뱀띠는 같은 동네에 있는 이웃사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뭐냐면 이제 비슷한 부류의 인물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사라는 글자는 뱀을 이렇게 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자기를 원조해주고 자신을 돕는 글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런 걸 인수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양띠가 만약에 부동산을 한다거나 뭔가 계약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뱀띠가 유리하게 됩니다. 자, 더군다나 이 이제 양띠 같은 경우에는 변화 가지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일을 할 때 본인을 대신해서 활동적으로 움직여서 돈을 벌어올 만한 영업사원을 구할 때도 이 뱀띠가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뱀띠는 한마디로 양띠가 볼 때는 역마에 해당합니다. 역마라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국제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인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더군다나 본인을 이렇게 돕는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데다가 이 사라는 글자도 해를, 즉 뭐냐면 이제 해를, 이런 걸 도충이라고 하는데, 도충에서 얘가 즉 얘를 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양띠가 볼 때 뱀띠는 본인을 대신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서 돈을 만들어 오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양띠가 뱀띠를 만나면은 본인한테 약간 부족한 에너지도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을 대신해서 돈도 만들어 오는 그런 좋은 어떤 그 이제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료도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 뱀이라는 글자는 그 자체가 이렇게 문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이 문이라는 글자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문관할 때 문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즉 뭐냐면 이제 자신의 학문을 높여서 뭔가 활용을 할 때, 본인이 배운 바를 높여서 뭔가 활용을 할 때 뱀띠가 좋고요. 더군다나 이 문이라는 글자는 문서할 때 문자도 되기 때문에 뭔가 문서 자산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이제 부동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권한으로 습득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뭔가 자격증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특허를 내서 뭔가 진행하려고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권한의 어떤 그 강도를 높여줄 때도 뱀띠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인허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뱀띠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 권한도 올려주고 돈도 만들어 오는 게 뱀띠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띠 여러분들은 한번 뱀띠를 만나면 잘 활용하시고, 주변에 뱀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그 노력해서 좋은 친분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원숭이띠가 만나면 굉장히 좋은 띠가, 첫 번째는 쥐띠가 있습니다. 쥐띠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원숭이띠가 만났을 때 서로 간에 합의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과 유대관계를 갖거나 아니 협력해서 일을 할 때 서로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일단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일단은 이렇든 저렇든 뭔가 사회활동을 통해서 뭔가 진행할 때 서로 간의 목적성이 같고 목표가 같으면 굉장히 좋은 궁합이 되는 것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 원숭이라고 하는 글자는 오행으로 금이 됩니다. 금이. 더군다나 이건 이제 신유술의 금의 방위에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금천구에 있는 겁니다. 금천구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쥐띠 같은 경우에는 수의 방위에 있습니다. 수에.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북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뭐 강북구, 성북구 이런 데가 되는 것인데, 서로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한번 모여서 뭔가를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내가 이 금이 이 수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합류할게 라고 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삼합이 됩니다. 삼합. 이게 삼합이 됩니다. 삼합.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서로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삼합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쥐띠는 수가 되고 이 수 다음에 자 보시면 이건 금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행의 흐름이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 원숭이가 볼 때는 재물이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활동한 거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매개물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쥐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원숭이띠가 굉장히 좋고요. 더군다나 이제 고전에 보면 이 원숭이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이제 보통 고라고 했습니다. 고.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고독하다 할 때 고자가 되는데 외로울 고자입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외롭다는 뜻이 아니라 독립이나 자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숭이띠나 혹은 이제 사주팔자에 이 신이라는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다른 사주에 비해서 좀 더 독립적인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수성가를 한다거나 뭔가 개인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금전, 이 금자를 쓰지 않습니까? 금융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금자, 이게 곧 이제 금전을 의미하는 돈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신금, 즉 뭐냐면 이제 원숭이띠 자체가 신금이라고 하니까 이거 자체가 돈을 의미하는 글자 중에 대표적인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본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스스로가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원숭이띠가 되는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귀한, 이건 이제 자는 곧 귀라고 하는데 귀한 위치에 올라간다라고 이제 고전에 써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숭이띠가 쥐띠를 얻게 되면 활동도 강화하게 되고 본인한테 어떤 귀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원숭이띠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에서 딱 연의 연지만에 해당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쥐띠를 달랑만 한다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특히 독립사업을 할 때 쥐띠를 통해서 뭔가 활동을 펼치고 도움을 받는다면 다른 띠에 비해서는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호랑이띠가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뭐 당연한 건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 원숭이는 금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호랑이띠 자체는 이것 자체가 목이 되기 때문에 금이 목을 이렇게 극해서 제물로 삼는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또 아로하 씨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마 띠를 기준으로 해서 역마를 얻는 것을 사주팔자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는 역마를 얻는 것을 굉장히 좋게 봤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숭이띠한테 바로 호랑이띠는 곧 역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원숭이띠가 뭔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 한마디로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특히나 호랑이띠를 만나면 더욱더 좋고 호랑이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숭이띠가 본인이 이제 굉장히 원래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의 조건에 의해서 본인이 큰 활동을 하지 못할 때는 호랑이띠의 영업사원이나 아랫사람을 구하게 되면 이 사람이 대신 역마의 역할을 해서 대신 활동을 통해서 이 재물을 벌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것입니다. 특히 이제 원숭이띠가 호랑이띠를 극한다는 의미는 내가 곧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돈도 되고 관리도 가능하고 본인 대신해서 영업 활동도 할 수 있고 특히나 해외에 영업을 한다거나 뭔가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일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업체를 만나면서 흔한 말로 이제 계약을 통해서 많은 업체를 만나면서 계약을 통해서 뭔가 진행하는 일들을 벌일 때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제 원숭이띠가 만약에 건축업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교육업을 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교육을 통해서 강사 일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호랑이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목을 의미하는데 목은 곧 첫 번째가 교육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뭐냐면 이제 호랑이띠 자체가 교육, 건축, 그 다음에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마의 기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고요. 그 다음에 운송업이라던가 수출입업에도 굉장히 호랑이띠가 일단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마지막으로 말띠가 있습니다. 말띠. 말띠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원숭이띠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독립이나 자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했는데, 말띠는 본인이 그렇게 했을 때 곧 명예를 불러오는 띠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요 신이라는 원숭이 글자 안에는 임이라는 글자가 숨어져 있는데, 이 오에는 이렇게 정이라는 글자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과 임이 이렇게 합을 하게 되는데, 이 임이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원숭이가 볼 때는 활동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이라는 글자는 원숭이가 볼 때는 곧 명예를 의미하는데, 본인의 활동과 명예가 이렇게 합쳐져서 목이라고 하는 기운을 만들어내는데, 이 목이 바로 원숭이띠가 볼 때는 그 재물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숭이띠가 말띠를 만나면 활동을 통해서 명예도 얻고 재물도 만들어내는 띠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더욱이 이 원숭이라고 하는 글자는 곧 인을 불러옵니다. 아까 그 호랑이띠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띠를 불러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오라는 글자는 인호술 운동을 통해서 삼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인이라는 호랑이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신도 호랑이를 불러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만나면 요 인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원숭이띠가 볼 때 재물도 불러오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 오라고 하는 글자는 본인과 충돌하는 잘하는 글자도 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숭이띠가 말띠를 만나게 되면은 명예도 얻고 요 쥐를 끌어와서, 이 쥐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원숭이가 볼 때는 활동을 강화하는 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원숭이가 이 말띠를 만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돈도 불러오고 활동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명예도 만들어내는 글자가 말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조금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전에 보면 이제 상문조객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오 다음에는 미라는 글자가 빠져 있고, 한마디로 이제 지지의 흐름으로 보면 오, 미, 신 이렇게 됩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요수로 이렇게 가니까 한 칸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만나는 것을 우리가 상문조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원숭이띠가 볼 때는 약간의 우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말띠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건 약간 양상이 다른 것이, 이 말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는 화에서 가장 강한 글자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원숭이띠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간 냉소적이거나 현실적인 사람들이 많게 되는데, 말띠를 만나게 되면 이 말띠는 다른 띠에 비해서 좀 더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한다면 오히려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원숭이띠가 만나면 대박나는 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